안녕하십니까. 소설가 공지영 씨가 어제 조국 씨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네, 이 공 씨가 조 씨를 지지한다는 것,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공지영 씨는 검찰개혁이 절절했다고 했는데 공 씨 생각에 검찰개혁이란 무엇이라고 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지, 공판 중심주의 정착, 이런 것을 말합니까? 무조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간첩 잡는 공안검사는 없애고 적폐 수사하는 코드검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지영 씨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이런 논문이나 책자를 들춰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가이니까 거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도 공지영 씨는 검찰개혁이 절절하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검찰이란 무엇이고 검찰개혁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일의 입이 대신 말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본질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검사, 코드검사, 눈치검사, 이거 없게 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자기 식구처럼 호명을 하더군요. 그 순간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허망한 소리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공정 씨가 대통령을 문프 이렇게 불렀는데 문재인 프레지던트 이 말을 줄인 거라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프렌드 그걸 줄인 말인 줄 알았습니다. 공지영 씨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프께서 그걸 검찰개혁을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더 잘 아실 테니까. 네, 공지영 씨는 이른바 3단 논법을 썼습니다. 나는 문프를 믿는다. 문프는 조국을 믿는다. 따라서 나도 조국을 믿는다. 이런 순서입니다. 요즘 문프를 지지하는 40% 사람들은 공지영 씨와 비슷한 3단 논법으로 조국 씨를 지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3단 논법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질환자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잘못에 분노하는 조국과 바로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아무 죄의식이 없는 조국, 이 두 인격체가 한 몸에 들어있습니다. 공지영 씨는 순진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공지영 씨는 3단 논법의 오류도 아니고 그냥 우격다짐이요 진영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공지영 씨는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렸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모든 권리를 대통령에게 양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도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어떤 공직자는 국회의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지영 씨는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고 했는데 공 씨 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가진 권리를 뜻하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살고 있는 유명 작가라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대통령에게 양도했다는 말을 듣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지영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 독립운동가 배출한 웅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에 건설해주고 돈 못 받다가 파산한 동생,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재수, 경조사비 모아 학생들 작게 장학금 준 의대 교수 등은 파렴치 위선자로 몰려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들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척 단죄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서 끝을 모르는 고구마 줄기처럼 뛰어나오는 갖가지 의혹들을 공지영 씨가 이렇게 한꺼번에 거꾸로 뒤집어 본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웅동중학교가 1908년에 세워진 학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국 씨의 아버지인 고 조변현 씨가 웅동학원을 인수한 것은 1985년입니다. 웅동중학교 졸업생들이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와 최근 30년 동안 조국 씨 가족들이 웅동학원을 갖고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웅동학원이 금융기관에 빌린 학교 공사비 35억 원이 용처가 불분명한 곳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공지영 씨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웅동학원을 상대로 가족끼리 짜고 친 소송으로 채무는 없어지고 100억 원대 채권만 가족들에게 남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웅동학원은 횡령,
불법 입찰 뭐 이런 등등으로 경고 2회, 주의 조치 3회 이렇게 연거푸 받아왔다는 것을 공지영 씨는 정말 모릅니까? 공지영 씨는 또 조국 씨의 동생 조건 씨 부부가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재수라고 했습니다. 공지영 씨에게 묻습니다. 이혼을 누구 모르게 숨겼다는 뜻입니까? 이미 커버린 아이들이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서류 정리까지 끝낸 이혼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이들도 다 알고 가족들도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숨겼다는 뜻입니까? 아이들에겐 고백하고 세상은 속였다는 뜻입니까? 공지영 씨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공지영 씨는 나름 영향력이 있는 문화계 인물입니다. 공지영 씨 발언이 조국 사태에 아주 작은 곁가지에 불과할지 몰라도 아직도 공지영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란 노파심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 딸 인터넷 검색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험을 단 한 번도 안 보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미리 좀 써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변증에서 혈관 내 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 중에서 제가 알 수 있는 단어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어떤 논문인가? 조국 씨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천안에 있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딱 2주 동안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논문에는 전문 의학 교수들이 여럿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의 딸이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된 겁니다. 조국 씨의 딸은 어떻게 평생 단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았는가? 첫 번째, 한영외고를 들어갔죠. 이 한영외고에 조국 씨의 딸은 글로벌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국 씨의 딸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입학시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정원 외 입학 자격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들어간 학교가 고려대 공대입니다. 이 고려대 공대에는 포트폴리오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 지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다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변증에서 혈관 내 피산화질소 합성요소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이것에 힘입어서 고려대학교 공대에 수시 입학 합격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논문은 병리학 논문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의 딸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병리학에서 낙제를 합니다. 이 어려운 병리학 논문의 제일 저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될 수 있었던 그런 천재성을 보였던 이 조국 씨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가서는 병리학에서 낙제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21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여기다가 원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조국 씨의 부친이 남긴 재산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뭔가가 빠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억자가 빠져있는 거 아닐까? 21억 원. 조국 씨의 부친은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고 웅동학원이라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1억 원쯤 유산을 남겼다고 해야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 그런데 몇 번을 확인해도 21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것도 상속 재산이니까 이 부친의 부인과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면 조국 씨에게는 얼마가 돌아갈까? 6원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조국 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 일가족은 매우 영리하게도 법원에서 한정 승인을 받아놓습니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 재산 이상의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법원 판결이 바로 한정 승인입니다. 조국 씨 부친의 채무가 42억 원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이 중에서 41억 9,999만 9,994원은 갚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6원만 갚으면 됩니다. 조국 씨의 부친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여기에서 35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갚지 못하고 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캠코가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겠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에
조국 그리고 동생 조권 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 1,428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이렇게 캠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 친절한 조국 씨는 6원만 갚으면 됩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솜씨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친절한 조국 씨에게서 채무 변제 회피 방법, 상속세를 피해가는 방법 정말 잘 배웠습니다. 지금 조국 씨 형제와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재수 씨, 조모 씨, 이들에게 남아있는 회사 이름이 카페 휴고입니다. 이 회사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서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무려 100억 8,380만 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산정 자산가치 127억 원인 웅동학원이 문을 닫을 경우 채무 변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